오늘은 테슬라 5편 목표가 상향 내용입니다. 오늘은 목표가 상향 이유와 최근 자율주행 가능 여부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 생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자율주행 논란, 캐파 업데이트, S&P 500 편입, 목표 주가 상향 이유입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논란 보시겠습니다. 레벨 5, 즉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난 7월 9일 일론 머스크가 중국 AI 컨퍼런스에서 레벨 5가 곧 시연될 거라고 언급하여 자율주행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언론, 유튜버들 사이에서 된다, 안 된다, 언제까지 될 거다 등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 주장이 사기다 라는 자극적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 드립니다. 제 결론은 완전 자율주행은 멀었다. 그러나 자율주행 조만간 되지 않아도 주가에 전혀 문제 없다입니다. 다수의 엔지니어들이 기술적으로 무장하여 자율주행이 된다 안 된다 건강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아닌 문과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문과이고 문과 출신도 기술주 투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적 배경 지식이 너무 깊은 나머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흔히 레벨 2.5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운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레벨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행보조 시스템 수준은 고속도로에서 99% 자율주행에 맡길 수 있고 시내 주행은 80~90% 정도 자율주행에 의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이 인위적으로 세분화된 레벨 1, 2, 3, 4, 5를 단계적으로 거쳐서 완성될까요? 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단계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벨을 한 단계씩 밟을 필요가 없다는 점은 일론 머스크도 언급했고요. 지난 영상에서 라이다 설치는 비싸서 시판 차이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8개의 카메라가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이 두 눈으로 운전을 잘할 수 있는데 8개의 카메라로 사람처럼 운전을 절대 못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미 눈은 사람보다 많으니 해결 과제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는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테슬라가 레벨 5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게 사기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 수준의 테슬라 운전 보조 시스템만으로 테슬라 차량 구매 시 결정적인 이유가 될 정도로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미 유저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럼 자율주행과 주가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1,500인데 그게 여기쯤에 있다고 하시죠. 지난 테슬라 영상에서 자율주행이 만약에 언젠가 된다면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는 다뤘습니다. 그게 되면 주가는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죠. 자율주행 가치는 최소 2,00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로보택시, 로보버스, 로보트럭 등등 이것들이 상용화되면 그 지배력은 애플 스마트폰 지배력과 또 다른 세상이겠죠. 완벽한 자율주행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알 수 없으니 자율주행이라는 재료를 살아있는 기대감만으로 가지고 있자가 제 주장입니다. 언제 될지 계속 지켜는 보되 가능성은 있다. 다만 언제 될지는 모른다. 다만 언젠가는 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테슬라 주가와 자율주행 관계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 의견은 테슬라 지금 주가와 자율주행은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테슬라 주가는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스토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지금 주가 가치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요? 전 지금 테슬라 시가총액에서 자율주행 기대감 가치는 10%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테슬라 시총은 280조 원 수준입니다. 280조는 향후 테슬라 차량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가치는
2천조 원 이상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10%만 반영되어도 200조 원 이상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증거가 확인되면 주가는 지금 수준이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꾸준히 판매 대수를 늘리면서 원가 절감을 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가, 자동차 산업에서 테슬라만의 해자는 무엇인가 등 본질적 부분만으로 주가 상승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완성에 대한 기대감은 언젠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정도로 보시고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안에 완전 자율주행이 출시된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율주행에 대해 되네 안 되네 하는 논쟁은 꾸준히 지켜는 보시되, 지금 이 논쟁을 지금 주가 매수 매도의 결정적 요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당 1,500달러 하는 지금 시점에 향후 2,000달러를 넘으려면 어떤 요인을 봐야 하나, 중장기적으로 4,000달러를 넘으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 등을 보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자율주행이 완전 현실화되는 시점은 저 멀리 1만 달러 돌파 시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 현실을 업데이트하고 자율주행 완성은 언젠가 될 수 있는 장기 기대감으로 남겨두자입니다. 그럼 현실적 업데이트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캐파 업데이트입니다. 마케팅에 돈을 하나도 쓰지 않는 테슬라는 신기하게도 현재 만드는 만큼 차가 팔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종종 어느 나라 테슬라 판매량이 줄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는 테슬라 물량 배정에 따른 것이지 수요 위축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현재 테슬라는 생산한 모든 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생산 자동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신규 공장 건설, 기존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효율성 증대는 자동화율 가속화, 생산 공정 단순화를 통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례로 요게 오른쪽이 모델 Y고요. 왼쪽이 모델 3인데 이 부분 70개 부품으로 구성되는데 모델 Y 부품은 70개에서 지금 2개로 단순화됩니다. 부품 수가 줄면 연결 효과로 용접 공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 시간도 줄어들고 신규 공장 캐펙스도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계속 내릴 수 있는 자신감의 근거겠죠. 독일에서 건설 중인 기가 베를린 순조롭게 건설 중에 있습니다. 모델 Y를 주력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유럽에 맞게 신규 컴팩트카도 독일에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본 이미지는 7월 15일 일론 머스크가 공유한 기가 베를린 이미지 컷입니다. 연초에 착공했는데 매월 순조로운 진척 이미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월 이미지이고요. 본 사진은 6월 이미지입니다. 본 이미지는 7월 이미지입니다. 2021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기가 상하이처럼 공기를 단축시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존 공장 증설과 신규 공장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테라 팩토리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사이버 트럭 생산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터리가 또 다른 수준으로 필요하게 될 것인데 파라소닉을 필두로 글로벌 배터리 회사 우리나라 LG캠 포함해서 공조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2021년 말 사이버 트럭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사이버 트럭 사전 주문 건수는 65만 대로 테슬라 연간 자동차 생산량보다 많습니다. 모델 S, X, 3, Y뿐 아니라 사이버 트럭 단일 수요 대응을 위해서라도 테슬라는 공장 증설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S&P 500 편입입니다. 7월 22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흑자를 기록하면 S&P 500 편입 요건이 충족됩니다. 분기 실적 흑자 힌트는 일론 머스크가 중간중간 흘리고 있는데 지켜봐야 합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 대표기업 시가총액을 대표하는 인덱스입니다. 시가총액의 약 80%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시총을 감안하면 벌써부터 편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연속 흑자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 이제서야 편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은 큰 상태에서 편입되는 만큼
인덱스 편입에 따른 예상 매수 물량도 엄청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S&P 500 새내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S&P 500 종목들의 95%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큰 상태에서 편입이 됩니다. 새내기인데 시총 탑5로 들어오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유입이 약 34조 수준으로 추산되고요. 이는 테슬라 시가총액 제가 계산해보니까 13.6%로 계산됩니다. 실제 편입 결정은 요건 충족 후 1, 2개월이 걸릴 수 있고 패시브 자금 편입 시간도 있기 때문에 향후 한두 달간은 수급이 매우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테슬라 다수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제한적이게 되면 매수 우위 언밸런싱 수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테슬라는 숏이 많기 때문에 숏 스퀴즈까지 발생하면 주가는 상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숏 스퀴즈라 함은 기존에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물량들이 주가 상승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주식을 매수하여 기존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매매 행위를 뜻합니다. 숏 스퀴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다 포기하고 주식 막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장기 투자를 추천하는 펀더멘털 베이스 투자자 입장에서 S&P 500 지수 편입을 투자 포인트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투자 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나고 보면 이번 이벤트는 수급 이벤트로 지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목표 주가 상향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은 견조한 테슬라 수요와 생산 캐파 확장 일정을 감안하여 실적 추정치를 상향한 점을 반영했습니다. 순조로운 캐파 확장 일정, 기가베를린 다음 공장은 서로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다음 공장 부지로 유력한데 텍사스 주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테슬라에 제공하려고 하면서 테슬라의 구애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가 베를린 건설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것이라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 공장을 만들 때마다 노하우가 쌓여 기존 자동차 공장과 차원이 다른 속도로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차 출시 전 폭발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첫 번째, 2025년 테슬라 판매량 추정치를 기존 336만 대에서 393만 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두 번째, 평균 단가를 기존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사이버 트럭 등 프로덕트 믹스 효과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적용 PR은 기존 20배에서 25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점유율 가시성과 소프트웨어 개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목표 주가 로직은 지속적으로 오픈할 예정이오니 여러분은 각자의 목표 주가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자율주행 논란, 캐파 확장, S&P 500 편입, 목표가 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테슬라 펀더먼털을 업데이트하면서 자율주행 기대감을 먼 발치에 두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테슬라 5편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챙겨봅니다. 의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